안녕하십니까. 팔체질TV의 배철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양체질의 특징과 성격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저번에 앞에 동영상 중에 태양인 금음금양체질의 특징, 성격, 음식이라는 것과 같이 함께 보면 더 유익하게 만든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금양체질은요, 태양인 중에 금양, 금음 중에 금양체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팔체질에서는 금양체질은 아토피가 많이 온다, 또는 아토피가 오는 사람은 다 금양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적이 있죠.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심한 극심한 아토피는 금양체질에게 많이 오기는 하지만 아토피가 심하다고 해서 다 금양으로 오진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아토피가 심한 사람을 금양으로 오진을 하거나, 혹은 환자 자신도 어떤 과거의 글을 보고 아토피가 심하면 나는 금양이구나 하고 짐작해서 체질식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다고 다 금양은 아니고요. 아토피는 모든 체질에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역시 이것도 팔체질 의학에서 금양체질은 알레르기가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성이 있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다 금양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금, 목양 체질도 알러지가 대단히 많고요. 금음 체질도 알러지가 있고, 각 체질별로 다 알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는 모든 체질에게 다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요. 특히 그 체질에게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가 더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를 가지고 체질을 우리가 속단하는 것은 참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금양, 금음 체질이 복숭아는 먹어도 되는 과일로 되어 있지만, 복숭아 털은 금양, 금음일지라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알러지를 반응을 보고 우리가 체질을 속단하는 것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자, 금양체질 특징 중에 하나가 육식을 하면 이제 몸이 나빠지고 병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금양체질의 중요한 특징이고 발병 원인과도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육식을 하면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은 몸이 나빠집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대부분 우리가 현재 흔히 먹는 이런 육식은 금양체질과 금음체질의 몸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팔체질을 처음 얘기할 때 육식을 하면 병이 나는 체질은 모두 금양, 금음체질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양체질, 금음체질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발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먹어줘야 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금양, 금음이라고 할지라도 말고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고기들은 금양, 금음에 힘을 나게 하는 이런 좋은 음식으로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이 일반적인 우리가 육류를 끊으면은 초반에는 대단히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고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끊고 내가 몸이 좋아졌구나 해서 금양, 금음 체질로 이렇게 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오랜 시간, 장기간 육식을 끊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금양, 금음 체질도 자신에 맞는 고기는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음 체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질이 고기를 끊으면 건강해질까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초기에는 고기를 끊으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식교의 이모 박사가 TV에 나와서 채식주의를 해라, 현미를 먹어라 라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채식의 선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양, 금음 체질들은 그 채식을 하고 현미 식사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채식을 하니까 좋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에 채소값이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목양, 모금 체질에 속한 분들은 이 채식을 하고서
몸이 무거워졌다, 피곤해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이 육식을 전혀 안 하고 채식을 하면 무력감이 생깁니다. 굉장히 피로가 오고요, 무력감이 오고 체중 감소도 오고 눈이 피곤해지고 정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채식요법이 유행할 때 금양 금음 체질들은 먹고서 좋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목음 목양 체질은 먹고서 힘이 빠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우리 일반인들도 전문가 얘기를 잘 듣고 저 전문가가 무슨 체질인가 이런 걸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이모 박사는 채식을 해서 좋아졌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이 금양 혹은 금음 체질이겠죠. 제가 얼굴을 봐서는 금음 체질일 확률이 큰데요. 맥지는 안에서 금양인지 금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틀림없이 금체질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신에 좋은 것이 남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설파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채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윤모 박사님처럼 육식을 해야 건강하다고 얘기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육식을 하니까 몸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또 육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도 안 올라가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육식을 먹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자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닐 정도였죠. 그렇지만은 금양 금음 체질이 만약에 육식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병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신 전문가가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남에게 좋은 걸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당연히 그 자신이 체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그 반응이 남에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체질에 따라 먹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체질의학 하는 입장에서는 인류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열쇠를 갖고 그 비밀을 알고 자기 체질을 아는 사람은 큰 혜택을 누리는 법이죠. 금양 체질의 특징은요, 금음 체질과 비교했을 때 더 훨씬 양적이고 훨씬 발산형이고 우리가 맥진을 해도 맥이 더 금음 체질에 비해서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 광대뼈 부분이 이 발달해 있으면서도요, 이 광대뼈 밑에 부분까지 같이 둥글둥글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금음 체질은 광대뼈가 발달해 있으면서 밑에 부분, 광대뼈 밑에 살은 조금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이 금음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전문가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금양 체질은 훨씬 더 발산적이고 양적이고 금음 체질은 그것보다는 음적이고 좀 수렴형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양 체질보다는 금음 체질의 미인형이 더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체질은 체질적인 특징, 성격만 가지고 체질을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체질에 독점병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맥진법으로는 체질을 확진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오류가 많습니다. 또 요즘 몇몇 사람들이 하는 오링 테스트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오링 테스트는 일종의 근력 테스트인데요. 그 사람의 입는 옷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심지어는 생각, 접촉하고 있는 그 변두리에 있는 뭐 의자라든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고요. 또 따라서 변수를 다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음양 체질의 이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요. 금양과 금음은 우리 일반인들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태양인의 섭생법에 맞게끔 섭생을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요. 최근에 이 체질식 플러스 발효식이 대단히 좋은 걸로 지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을 것을 우리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